차이다썰 라디오 오늘의 사연은 노래방 도우미와 아내 몰래 바람난 남편, 살림까지 차리고 이혼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상간녀와 남편의 바람의 현장, 시어머니까지 한패였다는데 눈이 회익 돌아간 아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시작합니다. 현재 35살 동갑내기 애 둘이 있는 부부입니다. 말 그대로 남편이 9살 어린 94년생 26살 부천에 사는 노래방 도우미랑 바람이 났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최근 인덕원 인천 주안에서 보도를 했던 가명 하늘, 본명 김땡땡. 이전에 한번 글 쓴 적이 있는데 20살 때 만나 연애하고 혼전 임신으로 식도 안 올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착했어요. 남한테 싫은 소리 잘 안 하고 본인이 손해보더라도 무슨 일이든 그냥 유하게 넘기는 편이고 순한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다혈질에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인데 애매하고 우유부단한 남편 때문에 항상 제가 중심을 잡았어요. 남자가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될 일도 안 된다며 잘 되면 지 탓, 안 되면 다 내 탓을 하네요. 가정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집에서는 손도 까딱 안 하고 매사에 게으르고 끈기도 없어서 한 가지 일을 오래 못하고 꼴에 또 남 밑에서 일하는 건 싫어하고 쥐뿔도 없는 주제에 일을 자주 벌여서 결국엔 있는 돈 다 날리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느라 지금 남은 건 빚밖에 없어요.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없어요. 항상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에요. 나 몰라라. 밖으로 돌기 좋아하는 성격이고 애들한테 관심도 없어요. 첫애가 11살, 둘째가 7살인데 어린이집, 학교 입학, 행사 항상 저 혼자 가거나 제 동생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집에 오면 항상 잠만 자고 가족끼리 제대로 여행 한 번을 간 적이 없네요. 가족에 대한 애착이 없달까? 이혼 가정이라 남편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 사랑 못 받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애정 결핍도 좀 있고, 물론 이혼 가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편을 보고 있자니 이래서 가정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보고 배운 게 없고 본인이 사랑받지 못했으니 사랑할 줄도 모르겠구나 했습니다. 보통 제 주변 이혼 가정을 보면 남편과는 정반대의 경우로 본인은 그렇게 자랐으니 가정과 자식들에게 더 애착을 갖고 잘 살던데, 그런 남편이지만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보듬고 잘 살아야지 다짐하며 애들 생각해서 참고 또 참고 좋은 날 오겠지 하며 버티고 살았습니다. 일 때문에 충남으로 이사가서 잘 살아보자 둘이서 다짐하고 4개월 정도 살다가 이래저래 일이 또 안 되니 어머니가 경기도에서 노래방을 하는데 거기서 일한다고 재작년 12월쯤에 갔어요. 보도 실장을 한대요. 이전에도 아가씨 관련 일도 몇 번 했던 터라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어머니 말로는 무조건 돈 버는 일이고 아저씨가 재혼한 남편이 있습니다. 잘 챙겨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저것 다 해줄 테니 와서 일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약속했던 거는 하나도 지켜주지 않고 아가씨가 없어서 빌빌거리고 있었어요. 일은 하는데 돈은 못 벌고 있으니 집단에는 왔다 갔다 차비도 들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하다고 집에 못 온다길래 그러려니 했습니다. 12월에 가서 4월 달까지 딱 한 번 집에 왔어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전화를 안 받는 횟수가 늘어나 추궁하니 아가씨들은 본인이 유부남인 걸 모른다. 여기 일이 원래 그렇다. 아가씨 중 하나가 본인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더니 제가 계속 추궁하니 그 아가씨를 만났었다. 근데 지금은 정리가 됐다. 어찌 됐건 바람이니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지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지가 이혼을 하재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혼자 이혼 마음을 먹고 있었대요. 이혼 결심을 했기 때문에 여자도 만났던 거라고 지 혼자 합리화하고 결론 짓고 더 말하기도 싫고 어이가 없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합의 이혼하고 제 앞으로 있는 빚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갚아주고 애는 지 누나가 당분간 키워주기로 했다고 해서 그러자고 했어요. 미안하다며 제 앞에서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서류 내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그랬어요. 본인은 이제 여자 만날 생각도 만날 일도 없다. 일 시키려고 잠깐 만난 거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런데 아무리 이혼하기로 했어도 10년을 넘게 같이 산 남편인데 제가 모를까요? 이혼 위기도 몇 번 있었고 서류도 두어 번 낸 적이 있고 그런데 달라졌어요. 만나서 얘기할 때는 안 그런데 전화할 때 저를 대하는 태도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 차에 그 아가씨 내연녀 이름으로 된 원룸직 계약서가 있네요. 지역은 수원. 남편 누나가 수원 사는데 이혼하면 본인도 누나 집에서 애들이랑 같이 살 거라고 했었어요. 와, 진짜 순간 이 자식이 돌았나? 내 앞에선 불쌍한 척 내 얼굴만 봐도 눈물 난다며 그리 서럽게 울어 제껴놓고 뒤에서는 상간녀랑 살림까지 차렸더라고요. 그 집에 가자고 해서 같이 찾아갔습니다. 건조대에 널려있는 남편 옷, 속옷들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어요. 상간녀한테 무슨 생각으로 유부남을 만나서 살림까지 차렸나고 하니 좋아서 만났는데요 이래요. 몇 마디 하고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있는 힘껏 남편 때렸어요. 맞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지금 이혼해주면 저 두 잡것들 좋은 꼴만 시키는 거구나 싶어서 이혼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도 어차피 정리하려고 했다면서 수원으로 이사 온 것도 다 그 여자 의지지 지가 강요한 적이 없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말도 안 통하고 여차저차 일도 시켜야 되니 그런 거라고 또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리된 듯 했어요. 저도 힘들었지만 참고 또 참고 다시 잘 지내보자 했습니다. 작년 5월에 그렇게 터지고 정리가 됐어요. 이혼, 말이 쉽지 참 힘드네요. 금전적인 부분, 애들 뭐 하나 맞춰진 게 없어요. 남편도 그렇지만 생각해보니 나도 남편한테 잘해준 거 하나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안쓰럽기도 해서 잘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잔소리도 덜하고 밥도 잘 챙겨주고 나름대로 잘했어요. 느슨하게 좀 풀어줬어요. 내 남편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상상조차 못했는데 한 번 너무 아프게 상처받았고 그로 인해 내가 너무 힘들었다고 다신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맹세코 두 번 다신 이런 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작년 5월부터 11월 초까지 한 채 의심도 없이 순조롭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11월 어느 날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추궁했어요. 처음엔 잡아떼더니 5월에 정리했는데 그 여자가 죽겠다고 협박하고 손목 긋고 약 먹고 해서 말리고 타이르나 몇 번 만났다. 근데 마지막엔 약 먹고 응급실이라고 했는데도 그냥 쌩 까고 잠수 탔었다. 그래서 이제는 연락도 없다. 이미 정리가 다 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니도 파고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고 남편 말이 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인스타로 쪽지를 보냈어요. 만나자고. 여차저차 그 여자 엄마한테도 쪽지 보내서 다 말했습니다. 당신 딸 노래방 도우미 하면서 유부남 만나고 다니고 죽겠다고 손목 긋고 약 먹고 쌩 난리가 났다고. 과정을 말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일단 그 여자를 부천에서 만났습니다. 결론은 5월 그때 정리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만났더라고요. 일반적인 연인들처럼 만났다 헤어졌다 반복하며 남편 일터 그쪽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공식적인 연인이었고 어머니와 아저씨 다 알고 있으며 특히 시어머니와는 특별한 관계였어요. 이미 난 곧 이혼할 며느리고 그 둘은 다정한 고부지간이더라고요. 저랑 만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본인 아들이 그럴 애냐부터 시작해서 개소리 스피커로 다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예전부터 자기를 지명으로 찾았던 손님이었다부터 시작해서 집 앞에 찾아와서 기다리고 울고 불고 매달리고 다른 남자 못 만나게 했다. 그리고 제 욕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저희가 인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 혼자 살던 집이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예요. 수원에서 방을 빼고 그 여자 인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남편은 두 집 살림을 했던 거였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말하자면 또 길어져서 결론만 말하자면 이혼은 안 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정신 차렸대요. 이런 일 겪고 보니 애들의 소중함을 느꼈대요. 저와의 사이도 예전보다 좋아지고 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느꼈고 이혼하기 싫대요. 지금이 좋대요. 분명 지가 잘못한 건 맞지만 정리하는 과정 중이었대요. 그 과정 중에 찾아가고 붙잡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딱 한 번뿐이었다고. 마지막 즈음에 정리하자고 확실히 마음 먹고서는 죽는다고 해도 개의치 않고 마음대로 하라 하고 쌩까고 모른 척한 거 맞다고. 모르겠어요. 마음 다 잡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문득문득 너무 아파요. 두 번의 배신감, 둘이서 나를 기만했다는 것. 그 여자는 남편을 만나면서 본인이 나보다 우월하다는 자만감을 갖고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을까? 제가 그 여자 인스타, 카톡 프로필 한 번씩 살폈었어요. 농담처럼 남편한테 야, 남친 생긴 것 같다 하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 웃어 넘기면서 그런 거 뭐하러 자꾸 보냐며 쓸데없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남편과 함께 한 것들이었네요. 나를 아주 가지고 놀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힘든데도 이혼하지 못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 현실이 너무 싫어요. 내 처지가 너무 비참하네요. 이런 마음을 갖고 남편과 잘 살 수 있을까요? 남편 바람 용서하고 잘 살고 있는 분들 있나요? 현재 남편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둘이 대화도 많이 하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도 자주 마시러 가고 애들한테 잘하고 달라졌어요. 분명 정신 차린 거 맞긴 한데 너무 힘드네요. 괜찮다가도 갑자기 눈물 나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고 조울증 걸린 환자 같아요. 누가 내 마음을 알까요? 아무도 몰라요. 마지막 후기입니다. 글을 쓴 지도 꽤 되었네요. 제가 호구였습니다. 다들 이혼을 안 하는 저를 보고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비참하고 답답했지만 저런 남편과 계속 사는 저를 보고 한심하셨을 겁니다.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제 마음이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가고 이혼과 결혼 유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바뀌고 기뻤다가 슬펐다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되었든 허울만 남은 남편이 되었든 누군가 미워하든 뭔가 잡을 지푸라기라도 없으면 전 그때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후 제 근황을 말씀드릴게요. 조금은 사이다가 되길 바랍니다. 전 제가 남편한테 왕멍청이의 호구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얼마나 남편한테 우습게 보였을까요? 일단 치료부터 시작했습니다. 병원도 다니고 상담소도 찾아다니면서 마음의 안정이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상담소에서 소개받아 변호사한테도 조언을 받고 그 둘의 상간의 증거들을 꼬박꼬박 모았습니다.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고요. 이제 정말 이혼해야겠다 생각하고 독하게 맘먹었습니다. 제 앞으로 되어 있는 빚을 말로만 갚아서는 안 되겠기에 더 이상 곰같이 굴면 안 되겠다 싶어 남편 구슬리고 시어머니께 도움받아 먼저 빚을 청산했네요. 그것만으로도 한숨이 놓이더군요. 저도 돈을 벌어야 했기에 식당에 취업을 했어요. 누구를 마주 보면서 서빙은 제 마음이 안정이 안 되어 주방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상간녀 소송이란 걸 알게 되어서 소송 절차도 들어갔고 얼마 전 3천만 원 배상 받았고 남편과의 이혼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혼서를 들고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남편은 당황했지만 결국 이혼해 주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아빠랑 살 건지 엄마랑 살 건지.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돈도 잘 못 벌고 일하려면 너희들 남들처럼 잘 돌봐줄 수가 없다. 그래도 엄마랑 살고 싶냐고요. 엄마랑 산다고 합니다.
네, 또 저 호구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 자식들 앞에서는 호구해도 되겠죠? 남편이 양육비는 보낸다는데 과연 얼마나 보낼지, 정말 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아이들과 살 전세 보증금 정도는 받아 나오고 상간녀한테 받은 돈, 제가 조금 모아놓은 돈 가지고 저렴한 곳으로 이사했고 나머지는 아이들 교육비로 저축해 놓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더 모아야죠. 마음이, 마음이 정말 후련하고 좋아요. 이혼이 저를 살렸습니다. 제게 용기를 주시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저 이혼했다고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이다썰 라디오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